토요일 새벽 2시 서울의 한 작은 작업방, 한 여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심리학 번역서, 시집, 쓰다 만 에세이 원고, 요리책이 널브러져 있고 구석엔 기타와 화분들이 가득합니다. 마감은 내일 아침까지인데 그녀는 마감할 책을 덮고 어제 산세책을 펴니다. 그녀의 카톡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번역가, 글쓰는 사람, 요가 수련 중, 기타 초보 식물 집사. 친구들은 묻습니다. 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학교에선 한 가지에 집중해라. 회사에선 왜 이렇게 산만하냐? 프리랜서가 되어서도 끈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지금 행복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녀가 산만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만지는 모든 일에서 빠르게 성장할까요? 왜 한 가지에 머물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 어떤 영역에서도 평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 겁니다. 이 작은 작업방에서 시작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책장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 도착한 당신은 오늘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 단서를 따라가 봅시다. 다시 그 작업방입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여러 권의 책 위로 그녀가 평생 들어온 비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머리는 좋은데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대학교 때 전공을 2번 바꿨을 땐 친구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며 혀를 찼습니다. 첫 직장 회식 자리에서 부장은 한 가지만 잘하라고 핀잔을 줬고, 프리랜서가 된 지금도 가족들은 도대체 직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한 줄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 5줄의 프로필이 부끄러운 결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끈기가 없다면 왜 출판사들은 그녀에게 다른 분야의 번역을 계속 맡길까요? 왜 만지는 일마다 평범하지 않게 잘 해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오래 해도 잘하기 힘든데 그녀는 짧게 옮겨다니면서도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이건 산만함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무언가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4년 미국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호기심이 강한 사람의 뇌는 새로운 무언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 중뇌와 측자액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강력한 보상 물질입니다. 즉, 호기심 많은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정보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재라서가 아니라 뇌 회로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캐나다의 연구자 에밀리 와닉은 이런 사람들을 멀티 포텐셜라이트, 즉 다중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3가지 능력은 아이디어 종합, 빠른 학습,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입니다. 결국 그녀가 평생 결함이라고 믿어왔던 것은 사실 엄청난 능력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이것을 결함이라고 가르쳤을까요? 데이비드 앱스타인의 저서 레인지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 최고의 과학자들을 조사했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에 일찍 집중한 사람보다 여러 가지를 두루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한 가지만 잘하는 전문가는 자기가 아는 방법 안에 갇혀버립니다. 반면 여러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고 한 분야의 답을 다른 분야로 가져와 사람들이 못 보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기계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던 공장의 시대에는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안전했지만,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 지금은 여러 분야를 두루 알고 빠르게 학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사회의 기준이 이미 한참 전에 낡았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 연구팀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인생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취미는 평균인의 3배였으며 한 분야에만 집중한 사람보다 2가지 이상의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고를 한 사람들은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바이올린을 경여 그 음악적 직관이 상대성 이론의 원동력이라 말했고, 헤르만 헤세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작가로서 이만큼 오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를 끝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세상에 흩어진 점들을 자기 안에서 연결하는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가상의 인물, 평생 외길만 걸어온 쉰둘의 박 부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부장은 주말 새벽 티인 구역에 올라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첫 홀 티샷을 준비하며 드라이버를 쥐는데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잘 쳐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평생 이 생각 하나로 직장이라는 좁은 페어웨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혹여나 공이 페널티 구역으로 빠질까봐
매 순간 가슴 졸이며 청춘을 바쳤습니다.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세상의 말을 믿고 오직 가족과 회사만 보며 살았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 손에 남은 건 낡은 명함 한 장과 예전 같지 않은 몸뚱이, 그리고 밀려오는 외로움뿐입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다 키워놓으니 갑자기 날개를 단 듯 살아납니다. 자격증, 요가, 가죽 공예까지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런 아내의 당당하고 강해진 모습을 보며 바쁘자면 솔직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힘이 빠지고 뒤처지는 집 같은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나를 필요로 하던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혼자서도 너무 잘 살아가는 강한 여자를 보며 남편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내 혼신의 보상이 고작 이 외로움인가 싶어 속을 퍼집니다. 동반자들과 라운드를 돌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도 머릿속은 온통 미래 걱정입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스크린 골프라도 치는 날엔 더 비참해집니다. 힘 빠진 내 스윙보다 아내의 거침없는 스윙이 더 멀리 나갈 때 그 묘한 감정은 말로 다 못합니다. 남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강한 척 버텨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이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의 가슴을 때립니다. 하지만 박 부장님, 절대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좁은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동안 아내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우직한 헌신이 없었다면 아내의 다재다능함도 결코 꽃피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2시에 새 책을 펼칠 수 있는 영양분은 바로 당신이 평생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날개를 꺾지 않고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하늘이 되어준 위대한 남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내가 강해졌다고 해서 당신이 쓸모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당신이 아내의 그 넓은 세상에 얹혀서 편안하게 쉴 차례입니다. 아내가 구상하는 수많은 열정의 가장 든든한 최초의 관객이 되어주십시오. 아내가 모아놓은 수많은 점들이 언젠가 기적처럼 연결될 때 그 기적을 가장 먼저 누릴 특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사과해 왔을지 모릅니다. 취미가 좀 많아서 산만한 편이라서 먼저 사과하고 변명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누군가 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이제 변명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관심사들이 만나는 그 교차점이 바로 당신만의 진짜 영역이며 그곳에선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를 동시에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이번 달에 시작한 일을 다음 달에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점들을 모으는 중이고 5년 후 그 점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곳에 서 있게 될 겁니다. 다시 새벽 2시에 그 작업방으로 돌아옵니다. 마감을 미루고 새 책을 펴던 그 여자는 산만한 게 아니라 평생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일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선 자기답게 살기라는 거대한 작업을 수행 중이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이 한 권이 아니라면, 카톡 프로필에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하다면 당신도 평생 그 거대한 작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새 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외로웠고 스스로를 결함이라 믿어왔습니다. 당신이 자기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도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남편들이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티인 구역에서 외롭게 티샷을 날리며 가정을 책임져온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영웅이었습니다. 가끔 공이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면 됩니다. 아내의 화려한 라운드를 묵묵히 빛내주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밤은 켜져 있는 아내의 방 불빛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증명해낸 최고의 남자입니다. 당신의 헌신과 그 깊은 외로움에 가장 따뜻한 위안의 포옹을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영원한 챔피언입니다.